자, 보자. 지금 이제 EBS를 어떻게 우리가 진도를 나갈 건지, EBS 교재를 갖다가 올바르게 학습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EBS를 하기 전에 기본기 과정에서 각각의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 유형별 풀이 비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개인별로 단어를 암기했어. 뭐 보통 능률하고 워드마스터 또는 뭐 경선식, 기타 어휘, 각자 개인별로 웬 어휘, 그 다음에 뭐 구조 분석,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구분하는 구조 분석 수업, 이런 것들을 기본기 때 했을 거야. 자, 그럼 EBS 교재가 나왔으니까 EBS를 갖다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우선 주말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야.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풀이를. 근데 기본기 때 배웠던 이걸 여기다 접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기본기로 배웠던 유형별 풀이 비법에 맞춰서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이 방식으로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풀어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이만큼은 선생님하고 교집합이 나왔는데 요만큼 뭐다? 내가 틀렸다. 그러면 요걸 빨간 펜으로 표시하고 요것만 학습을 따로 하는 거지. 결국은 요것만 뭐가 되는 거야? 복습 대상이 되는 거야. 복습 대상. 자, 다시 한번. 기본기 때 배웠던 유형별 풀이 방법을 EBS 교재에 그대로 접목시켜서 문제풀이를 해봤을 때 선생님하고 똑같이 문제 푸는 과정이 선생님하고 똑같으면 그건 자기가 잘한 거니까 이건 뭐야? 복습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왜냐하면 분명히 기본기 과정에서 각각의 유형별 풀이 비법을 선생님하고 일치시켰잖아. 그럼 우리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똑같다고. 그럼 둘이 똑같은 방법으로 EBS라는 똑같은 문제를 풀었는데 푸는 과정이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이건 반드시 자기가 빨간 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형광펜 표시를 해서 복습을 하라고. 됐지? 마찬가지야. 자, 주말에 이제 문제풀이 수업을 했다. 예를 들면 주말에 뭐 1강, 2강 문제풀이를 했다. 그러면 주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1강, 2강에 대한 구조분석 수업이 될 거야. 근데 주말에 1강, 2강을 갖다 문제풀이를 하고 주중에 1강, 2강에 대한 지문을 갖다 구조분석 수업을 할 건데 그 전에 숙제로 뭘 해와야 돼? 당연히 1강, 2강에 대한 단어 암기를 해와야 된다고, 무조건. 자, 그러면 주중에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EBS 교재를 우선 주말에는 뭘로 사용하는 거야? 문제집으로 사용하는 거야, 주말에는. 문제집으로. 그런데 자, 주중 수업 때는 뭐야? EBS 교재를 독해집으로 사용하는 거야, 독해 교재로. 뭐 전혀 목적이 다르다고.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러니까 주말에는 철저하게 이걸 문제집으로서 답을 고르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기본기 때 배웠던 유형별 풀이 비법을 조금 더 반복 적용해보는,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말에는 뭐다? 이제 EBS 교재를 독해 교재로서 그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구조 분석을 해보는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자, 독해 교재로 사용할 때는 뭐야? 우리가 기본기 때 배웠던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그리는 요걸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는 거지. 그럼 똑같을 거야. 기본기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구조 분석하는 기본기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지. 똑같아. 이걸 여기다 적용하면 또 마찬가지야. 선생님하고 구조 분석이 똑같이 된 부분은 복습할 필요가 없고 다른 부분은 반드시 복습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하고 같은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나누고 다른 부분은 무조건 복습의 대상이 되는 거. 선생님하고 똑같아. 기본기 때 배운 걸 적용시켰더니 선생님하고 똑같아. 그럼 뭐야? 이건 복습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항상 똑같아, 과정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본기 때 선생님하고 단어 뭐 능률이 됐든 워드마스터가 됐든 경선식이 됐든 단어를 왜 써? 그러면 EBS 단어 중에서 이거하고 겹치는 거, 이건 뭐야? 공부할 필요가 없지. 근데 내가 기본기 때 외웠던 단어에 겹치지 않거나 또는 내가 기본기 때 외웠던 단어야. 근데 뭐야? 뜻이 달라. 그럼 뭐야? 당연히 이건 복습의 대상이 돼야 되겠네. 됐지? 내가 기본기 때 배웠던 단어장하고 뜻이 다르거나 아니면 기본기 때 배웠던 단어장에 없는 단어, 그건 뭐야? 반드시 복습 대상으로. 자, 그럼 요까지가 이제 끝나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주말에 다시 오면 이제 1강, 2강이 끝났으니까 1강, 2강이 끝났으니까 뭐 3강, 4강 문제풀이를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주중에는 뭐야? 3강, 4강 단어 암기가 숙제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건 누적이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주 문제풀이는 3강, 4강이면 단어 테스트는 하고 나서 단어 검사는 1, 2도 포함해서 1, 2, 3, 4 그동안 나갔던 문제풀이 진도에 해당되는 모든 게 단어는 무조건 뭐야? 누적 테스트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건 누적 검사.
꼭 기억하고 뭐 선생님 1, 2강은 깜빡이고 안 해왔어 이런 말 안 통해. 무조건 누적 테스트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역시 뭐야 이제 주중되면 다시 3, 4강에 대해서 구조 분석으로서 독해 교재로서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말에는 문제집으로 주중에는 독해 교재로 EBS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쌤 생각에는 EBS를 2권 사서 한 권은 문제집으로 쓰고 한 권은 독해 교재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문제집으로 사용했던 이걸 어차피 학교에서 한 권이 더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학교에서 왜냐면 이게 책이 더러워져. 이건 별로 안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책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되겠네. 오케이? 요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러면 EBS는 어떻게 된다? 주말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주중에 구조 분석을 하는데 올 때 반드시 단어를 누적해서 암기해 온다. 근데 요 EBS 과정은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기본기 과정에서 했던 걸 접목시켜서 기본기 과정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 복습할 필요가 없고 기본기 과정에서 했던 걸 접목했는데 잘 안 된 것들 또는 기본기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또는 기본기 과정하고 중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뭐야? 복습을 해라고.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제 EBS를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에는 뭐야? 줄거리 암기를 하는 거야. 즉 EBS 지문을 간단하게 어떻게 요약을 해? 세 군데로 앞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EBS 지문을 딱 영어로 된 지문을 한 2줄 정도 보면 아, 이건 앞에는 어떤 내용, 중간에는 어떤 내용, 끝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떠오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시험장에서 연계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시간도 세이브하고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도 엄청 위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결국은 학교 내신 대비도 저절로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줄거리 암기는 어떻게 한다? 해설지를 보고. 왜냐면 이미 여기까지 이제 영어 공부는 다 했잖아. 여기까지 문제 풀었지, 단어 외웠지, 독해 공부했지. 그건 뭐야? 그 지문의 90%가 이미 내 머릿속에 있다고. 그 상태에서 줄거리 암기하면 뭐야?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고. 따라서 해설지, 영어 보지 말고 해설지를 보고 앞부분, 중간부분, 끝부분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 근데 자기가 요게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 요게 아깝다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요걸 만들어서 나눠주니까 선생님 자료를 보고 암기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지? 조금 자신 없거나 언어적으로 정리하는데 자신이 없거나 시간이 쫓긴다 아깝다는 사람은 선생님이 나눠주는 자료를 암기하는 걸로. 줄거리 암기는. 됐지? 그렇게 하면 내신 대비하고 연계 문제 모의고사 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네. 자, 여기까지.